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지금 현재 7월 22일 날 정식을 했던 4번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4, 5번 같은 경우는 초반에 모종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웃자람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됐던 그러한 밭이다 보니까 속주를 양쪽으로 벌려서 가지를 눕혀주면서 가는 어떤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도장지라고 하는 그 웃자람 상태를 좀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새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좀 뻗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꽃대들이 다 달리고 있어요.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초반부에 올해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은 긴 장마와 또 날씨가 또 햇빛이 많이 없어가지고 흐린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그리고 또 순간 어떤 열대야처럼 엄청 더웠다가 또 갑자기 또 태풍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날씨가 그런 식으로 좀 조건이 좋지 않게 올해는 흘러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 초반에 달렸던 이 화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추가 얼마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소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길어버리면 관리하는 부분이 힘들어서 절간을 줄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 속주를 넣어서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지금 최대한 눕혀서 가고 있는 그러한 유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위쪽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내려가면은 지금 현재 이게 제 눈높이에서 지금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제 목 턱선까지 지금 올라오고, 큰 나무들은 제 눈높이까지도 올라오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고추나무가 이렇게 많이 커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 위에서부터 고추는 지금 엄청 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도 초반에 이런 상태에 가지고 키를 키워서 제가 후반부에 이제 초반에 수확 못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후반부를 도모하기 위해서 키를 많이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영상을 혹시 보셨다면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방제도 안 돼 가지고 이게 완전히 우거져서요, 그 고랑고랑 들어가 가지고 이 고랑고랑 한 고랑씩 한 고랑씩 들어가면서 그 우거진 아주 나무 가지 고추 가지들을 헤쳐가면서 밑에 빡빡 기어가면서 방제를 하다 도저히 안 돼서 같이 방제를 할 사람을 한 명을 또 이렇게 인력소에서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크니까요, 이렇게 유인줄을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도 못하게 되고, 또 딸 때도 우리 수확해 주시는 이모님들이 키가 좀 작으시니까 가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따야 돼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작업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손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올해도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5번 밭으로 한번 가보시게. 네, 5번 밭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5번 밭에 왔는데요, 혹시 카메라를 제가 치켜 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광경을, 방금 4번 밭에 보셨던 광경과 다른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두둥. 지금 고추나무가 엄청 키가 작아졌죠, 지금. 네, 그 이유가 지금 고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절지를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절지를 다 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이게 너무 키가 커서 작업성이 에서 너무나도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방법은 이 방법뿐이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쳐내지는 않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고추나무 끝이다 가면은
이렇게 생장점이 되는 부위 얘를 이렇게 꺾어주는 정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정도만 꺾어주고 마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에 과수나무로 따지면 강전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봄에 들어가면은 현재 7월달에 심은 정식한 이 고추나무를 나중에 뽑아내지 않고 이 절간 바로 여기 분지 첫 번째 분지 바로 여기에서 밑둥을 쳐내 가지고 새로 나온 새순을 받아 가지고 또 키워나가는 절지재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지금 5분지 6분지 그 위에 부분을 싹 쳐버렸습니다. 위로는 대략 한 6마디 8마디 정도가 잘려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방금 앞에서도 4번 밭에서도 보셨지만 위에 꽃대가 달리기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너무 위쪽으로 달리는 어떤 그런 고추를 관리하고 수확하기가 너무너무 애로성이 많아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날씨가 지금 딱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봄에 절질했을 때는 열흘 이상이 거의 걸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써 새순이 튀어나오고 새순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절질을 한 지가 하루 반 됐거든요. 하루 반 됐는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보시면 새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7나무를 모종 상태에서 절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다른 나무들을 따라가느냐 그 속도를 확인해 보려고 저쪽에 있는 7나무만 아예 모종 상태에서 생장점 부위로 아예 잘라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뻗어나오는 가지를 가지고 유인을 해갔는데 따라가는 속도가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하우스 좀 절반 중간만큼 잠깐 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밑에를 보시면 7그루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 밑에를 모종 상태에서부터 잘라버렸습니다. 절질을 한 거죠. 절질을 해가지고 새 분지를 받아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모종 상태에서 심었을 때하고 절질을 해버려가지고 분지를 받아서 새 분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속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제가 봐보려고 했었는데 보면 아이고 카메라 잡기가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그 절질을 한 제가 절질한 나무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네,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1차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충분히 이 상태에서 절질을 해도 따라가겠다는 어떤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 점을 보고 온도가 받쳐주니까 충분히 따라가는구나, 그 점을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이다 보니까 한여름처럼 덥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 30도에 가깝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제 늦어서 도저히 절간을 절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찾아버리면 이제 이 성장 자체가 더뎌지기 때문에 그러면 키가 이제 거의 안 커버리죠. 억제 재배를 들어갈 때 이렇게 절질을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저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 근처에서도 아마 이렇게까지 절질을 해버리는 농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인지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봄에 제가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절지 재배를 해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 있게 절지를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절단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수 100리터당요 자담 오일 1리터 그리고 자담 유황을 100ml를 희석을 해 가지고 총 200리터가 되는 양을 이 정도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살포를 해줬습니다. 자담 유황이 묻으면은 어쩌면 살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3시간 정도 마르는 시간을 가져줬다가 이제 마르고 나서 바로 현미 잡곡밥으로 배양한 토착 미생물을 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 밭 전체에다가 살포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을로 접어서면서 이제 아침 저녁 낮 기온이 차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물을 대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 습이 올라오고 하면서 바닥에 습이 어느 정도 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절지를 해주고 난 이 가지를 다 고랑에 넣는데요. 자연적으로 얘들이 말라서 분해가 돼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어떤 균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주면은 아차 싶었을 때 고추에 유익한 균도 있겠지만 유해한 균들이 득세를 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의 다양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일정 특정 균의 어떤 득세를 저지해 주는 개념으로 토착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준 겁니다. 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다음에는 이 고랑으로 해가지고 뿌리 밝은 개념을 해서 토착미생물을 관주해 줄 거고요. 그 후에 또 다시 한번 배양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또 이 스프링클러 전체적으로 또 한번 살포를 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정도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주를 해서 계속 관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방제는 마찬가지로 천연 농약으로 해가지고 은행 열매로 만든 천연 농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방제를 해줄 겁니다. 저는 일단은 뭐 절지 재배를 3년 동안 봄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후 조건, 온도 조건은 봄보다는 훨씬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더 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순들이 하나씩만 터져 나오면 참 고맙겠는데 봄에도 절지 재배를 보면 여러 개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터져 나오는 애들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갈 거거든요. 왜냐면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거를 다 솎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건데 마디 하나씩 튀어나오는지 2-3개씩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어 넣어줄 양분은 따로 계산해 가지고 또 넣어주면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요 영상을 담고 있는데, 좀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억제 절지 재배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거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들 되십시오.